근데 나머지 것들은 새로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멋있는 포장지를 열었는데 안에 내가 이미 엄청 많이 갖고 있는 머그컵이 들어있는 느낌?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되게 세련되지 않고 되게 올드해 보여요. 세련되지 않았는데 세련된다는 말을 쓰니까 더 세련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재현님은 미션을 완전 잘못 이해했어요. 이런 보호자 마음을 다 담고 싶어가지고.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게 펄서 브랜딩 하려고 할 때 제일 문제예요. 저는 삼성전자 한국총괄 마케팅팀에서 한 4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좋은 회사에 다니면 가장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누구나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 성실함이나 능력 같은 걸 굳이 증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가끔은 또 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이 회사에 다닌 걸로 좀 충분히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퇴근을 하고 나면 나 수고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꼭 전원을 끈 것처럼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쉬면서 술 마시고 놀았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다들 인정을 해주니까요. 일종의 그 보상심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 생활 한 3년 반복하니까 번아웃이 몇 번 왔어요. 회사에 그 자기개발 휴직이 있습니다. 이게 1년 정도 휴직 기간을 주는 거거든요. 이걸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휴직을 했다니까 자기랑 같이 사업하자고 뭐 CMO 시켜준다고. 그래서 또 자기개발을 미루고 사업개발만 합니다. 제가 인생 처음으로 100kg를 찍었었고요. 대출도 잔뜩 쌓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복직이라는 보험이 있다 보니까 손마저 제가 대충 게으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업 2개 시도했는데 둘 다 쫄딱 망했습니다. 그렇게 휴직 생활 1년을 마치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회사 명함 빼면 아무 별 볼 일 없는 그냥 게으름뱅이구나. 이대로 회사에 돌아가면 진짜 내 인생 좀 별로인 채로 끝나겠는데? 이게 덜컥 겁이 났어요. 그래서 복직을 포기합니다. 회사 명함 떼고 진짜 나를 먼저 고쳐보자. 지난 3월에 그렇게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 명함 떼고 SNS 연락처 다 지우고 자기개발부터 진짜 1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동안 감추기만 했던 나의 문제와 직면할 결심을 합니다. 게으른 어른이들의 동기부여 메이트 게으른입니다. 지금껏 저희가 알던 일반적인 나무늘보와는 좀 달라요. 일단 느긋하지가 않아요. 늘 표정에 불만이 가득합니다. 이 슬로스는 나무늘보를 뜻하지만 그 나태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어덜트, 그 어른을 합쳐서 게으른이라는 이름을 만들었고요. 이 친구는 나이는 30에 직업은 백수고 늘 조바심이나 어떤 열등감 가지고 삽니다. 네, 바로 제가 모티브입니다. 이 친구의 의도는 그겁니다. 결핍이 가득하죠. 그러니까 공감이 됩니다. 야, 쟤도 하는데 의쟤입니다. 그렇지만 절대 포기는 안 하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서린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부지런입니다. 이 친구는요, 원래도 빠릿빠릿한 친구인데 낮잠도 안 자요. 방심도 안 해요. 그러니까 달리기 경주로 이 친구랑 붙었다. 그러면 절대 이길 수가 없는 먼치킨 빌런입니다. 기지랑 런을 합해서 만든 갓생을 대표하는 캐릭터고 약간 모티브는 드로우 앤 누리님이 같은 갓생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좀 어른이들한테 좀 좌절감을 안겨주는 최대 빌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얘네들을 데리고 이런 콘텐츠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인스타툰입니다. 제가 게으름 때문에 여태껏 살아오면서 손해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좀 풀만한 게으름 썰들이 많아요. 그래서 게으름 실화극장 통해서 저 인간처럼 되지 말아야지. 약간 이런 반면교사 콘텐츠 만들고요. 두 번째로는 부지런 입장에서 본 게으른 사람의 부지런의 팩트포킹이라는 코너, 그리고 게으름에 대한 관련 지식이나 동기부여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게으른 공감 짤툰 이런 콘텐츠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인스타툰은 지금 주 3회 업로드를 해서 5달 정도 운영 중이고요. 지금 곧 1000팔로워를 찍습니다. 두 번째는 유튜브입니다. 컨셉은요, 게으른 사람이 이렇게 직접 체험을 해보는 자기 개발이고요. 딱 3주씩 찍는 거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냐면, 예를 들어 미라클 모닝이다. 그 관련된 기록이랑 책 5권 정도를 읽고, 요약하는 형식을 일단 먼저 만든다. 그리고 실제 실험을 해서 이렇게 후기 콘텐츠를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는 3주 해본 소감이랑 게으른 사람 용어로 재해석을 하고 총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채널은 이런 식으로 게으른 사람들한테 가장 핏한 어떤 자기 개발을 찾아나가는 그런 콘텐츠입니다. 자, 세 번째는 브런치인데요. 제가 어른 감성 에세이라 그래서 게으름 외에도 작가 게으름의 생각이나 감성을 좀 글로 에세이로 담았습니다. 작가의 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백수는 30대를 어떻게 시작할까? 그리고 어른 감성 에세이 툰. 이건 만화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일주일에 한 편씩 2편 만들고 있어요. 게으른 사람의 특화된 자기 개발인 자기 개발어입니다. 자기 개발을 개발하고 싶어요. 이 자기 개발은 꾸준히 이거 해보세요.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꾸준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게으름이랑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요거를 제시하는 방법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개발하는 과정이랑 실제 적용 방법을 앤드류님과 함께 책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게으른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든 거에 뭐 디자인적인 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한 발표였다고 생각이 드네요. 공감까지는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자기 개발 카테고리로 가면 상품성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대중은 뭐야, 그래서 얘 게을러가지고 자기 잘 다니는 회사 때려치고 지금 뻘짓한다는 거네,
라고 얘기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막막한 상태예요. 그니까요. 근데 여기서 한 방을 매길 수 있는 방법은 자기 개발을 버려요. 왜냐면 자기 개발은 나 이 사람의 삶이 부러워야지.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가 돼야 내 자기 개발, 내 메시지, 내가 하는 말에 힘이 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성공하고 꼭 내가 돈을 얼마나 벌고 내가 얼마나 잘났고 내가 얼마나 큰 성취 이뤄냈고 근데 그 크리에이터가 꼭 그런 걸 다 갖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자기 개발 카테고리 안에서는 그게 굉장히 무기가 돼요. 그래서 그걸로 나의 상품성을 입증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내 말을 듣죠.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해? 하면은 할 말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기 개발 느낌이 나는 걸 버려야 돼요. 그거보다 에세이 쪽이 더 가까워요. 난 그래서 누구보다 행복해. 나 과거에 세상이 말하는 이런 거 다 해봤거든? 나 대기업도 다 다녀본 사람이야. 나 누구보다 열심히 해봤고 나 사람들이 되게 멋있다고 하는 스타트업도 해봤어. 근데 나 누구보다 불행했어. 거기까지 되게 좋았거든요. 갑자기 어설프게 권위적인 척하는, 어설프게 나의 얘기를 들어,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저는 게으르면서 난 근데 누구보다 행복해 라고 하는 순간 내가 얼마나 성취했는지 이런 거 다 필요 없거든요. 그런 게 더 드러나야 될 것 같아요. 나의 게으름을 인정하고 세상이 말하는 그렇게 갓생 살아야 된다 이런 거 완전 다르게 살면서. 왜냐면은 약간 여기서 나 근데 게으른데 이렇게 해서 잘 될 거야 이러면 약간 이도저도 아닌 느낌? 그 부분이 좀 더 강조돼야 될 거야. 그래서 제가 좋은 거는 우선 영상도 만들 줄 알고 인스타툰도 그릴 줄 알고 글도 쓰실 줄 아니까 제가 볼 땐 지금 컨셉을 좀 더 명확히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애매한 자기 개발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게으른 안에서도 내가 아웃풋을 뽑아내는 법, 게으른 과정에서도 남들의 시선에 굴하지 않고 살아가는 법, 내 속도에 맞춰 살아가는 법, 거기서 나오는 작은 공감과 위로가 훨씬 더 가치 있어요. 좋은 메시지, 누구나 메시지 말할 수 있지. 근데 네가 그 메시지 자격이 돼? 그거를 스스로한테 진짜 많이 물어봐야 돼요. 그게 먼저 정해져야 그거에 맞게 포장할 수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준이 누나 김솔민입니다. 준이 누나라는 브랜드 네임은 무지개 다리를 건넜지만 영원히 준이를 기억하며 다른 동물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제 존재 그대로 브랜드 네임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아픈 반려견으로 인해 채식 간식을 개발하게 된 조리 전공자, 반려견으로 인해 채식주의자가 될 정도로 동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동물에 대한 따뜻한 글로 보호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 이런 페르소나의 준이 누나가 어떤 목적으로 퍼스널 브랜딩을 기획했을까요? 자신과 같이 아픈 반려견 또는 노견의 보호자로 반려견에 대해 걱정이 많은 보호자들과 반려동물로 인해 다른 동물에 관심이 많아진 보호자에게 레시피나 영양정보 등 유익한 반려견 채식 정보와 채식 간식 선택권을 제공하고 동물에 대한 따뜻한 글로 보호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반려견의 건강을 증진시켜줄 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반려견을 잘 케어하고 있다는 뿌듯함, 이에 더해 생명을 살리는 가치 소비로 인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런 컨텐츠를 통해 반려견의 건강과 세상을 지키는 세련된 선택을 전하며 많은 보호자들이 간식만큼은 채식으로 할 수 있도록 일상 속 작은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 솔미님, 제가 우선 발표의 팁을 좀 드리자면 이게 선입견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발표라면 되게 내가 포멀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나중에 혹시 강연을 하게 되더라도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사람들 귀에 안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기개발 주제로 그 영상과 글을 쓰는 드로앤드류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키가이입니다. 로봇 같잖아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말하듯이 해야 돼요. 지금 제일 먼저 든 생각은 그거고,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 페르소나 목적 컨텐츠가 좋은 얘기들로만 됐지 이게 쏙쏙 그려지진 않는다? 얘를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거를 다음 시간에 한 줄로 정리해보세요. 그래서 내 페르소나 뭐고 목적 뭐 콘텐츠 뭐고. 근데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할수록 내가 되게 둥글둥글해져요. 안 뾰족해져요. 근데 우린 뾰족한 사람이 돼야 돼요. 특히나 이 소재가 되게 마이너한 얘기거든요. 이게 확실히 상품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단 말이죠. 조금 더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련된 선택했는데 세련되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되게 세련되지 않고 되게 올드해 보여요. 왜 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디자인 때문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뭔가 세련된이라는 말도 되게 세련되지 않았어요.
세련되지 않았는데 세련된다는 말을 쓰니까 더 세련되지 않은 것 같아요. 멋진 말을 좀 빼면 어떨까요? 너가 너무 뭐가 많고요. 셰프 네, 출신이라고 하셨죠. 그러면은 셰프 출신의 채식 반려간식 연구가 이거면은 그냥 딱 끝나는데 뭐가 너무 많아. 어디에 내가 뻑딱 그 후킹이 돼야 될지 모르겠어요. 확 끌어당기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다 좋은 말만 나열돼 있는 느낌이랄까? 이런 보호자 마음을 다 담고 싶어가지고.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게 네. 펄스널 브랜딩 하려고 할 때 제일 문제예요. 뾰족해지지 못하는 이유. 그래서 저는 페르소나 할 때 그냥 키워드 3개만 했으면 좋겠어요. 내 가치 있는 페르소나가 셰프 출신이다. 그래서 난 조리를 잘한다. 그리고 채식, 반려견과의 스토리 3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3개만 딱 보면은 컨텐츠가 보여요. 벌써 준이 누나는 쇼츠를 만들어야 돼. 요즘 요리하는 컨텐츠 되게 많죠. 그거 벤치마킹해서 요리 만드는 거 이렇게 빠르게 해가지고 그걸 만들면서 준이라는 아이가 있었거든. 그 아이는 이런 아이였어. 얘기를 해서 뭐 만든다던가. 그래서 그렇게 다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페르소나 목적 컨텐츠. 근데 저는 준이 누나가 뽑힌 이유는 시장성이 있다. 반려견 채식 간식을 만드는 거에 대한 자격이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경험이 있다. 이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뭐 반려견 전용 레시피북을 만들어도 재밌겠다. 조금 에세이를 첨가해서 책을 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아주 깔끔하게 페르소나 목적 컨텐츠를 재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임지혜입니다. 저는 5살 딸아이를 둔 엄마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차에 치여 죽으면 내 딸은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엄마가 딸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었는지 하나도 모르고 살겠구나. 그럼 내가 딸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기록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내 딸이 아니더라도 내가 딸한테 해주고 싶은 인생의 꿀팁들, 따뜻한 메시지들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엄마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까만곰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인스타통과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페르소나입니다. 제가 예전에 진행했던 갤럽 강점 조사에서 저는 7가지 긍정 중에 긍정적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좀 유머러스합니다. 신랑이 제가 재밌어서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엄마, 뭐 그림을 좀 그릴 줄 안다, 뭐 이런 연애 경력, 뭐 등등이 저의 특징인데, 이 중에 이렇게 몇 가지만 꼽아서 이제 까만곰이라는 페르소나를 만들었습니다. 이 까만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시선으로 희망을 보여주며 위트 있게, 너무 무겁지 않게 위로와 응원을 건네는 엄마, 언니 혹은 누나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 많은데, 행복은 꿈을 이미 이룬 자의 것이 아니라 꿈을 꾸는 자의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요. 이 메시지를 위해 이제 생각한 책 제목은 고이 접은 꿈은 구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목적은 저처럼 꿈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그래서 어딘가 완전하게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저의 대상이고요. 그런 분들은 보통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으로 꿈을 실현하지 못합니다. 용기가 부족하거나 자기 확신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완벽주의라서 시작을 쉽게 못하거나, 그리고 이제 외부적으로는 저처럼 부모님의 반대가 있다던가 타인의 시선이 무섭다던가 사회적으로 이 나이에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소리 때문에 못한다던가, 이제 이런 걸 위한 제 콘텐츠는 제가 곰이잖아요. 곰돌이처럼 따뜻하게 이제 안아주면서 위로와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주고, 내면적으로는, 외부적으로는 이제 정준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곰은 사람을 찢어. 이제 그런 외부적인 적들은 제가 찢어버리는,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든든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결과적으로 저를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용기를 내서 꿈을 조금씩 꾸면서 저처럼 행복감을 느끼는 삶을 살게 만들어드리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PPT 너무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이 잘 발표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내용적인 부분에서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페르소나 목적 주제가 연결이 안 되는 느낌이 들어요. 본인 사진 이렇게 해가지고 키워드 이렇게 잡아가지고 딱딱딱 할 때 오! 너무 좋은데?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러고 이제 까만곰이 나왔어요. 아, 그치. 나한테 이 까만곰을 투영해서 까만곰이라는 이 캐릭터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전하자. 내가 메시지 전하자. 좋아. 근데 여기서 위트 있게 위로와 응원을 건네는 엄마와 언니 같은 존재. 요거가 저는 되게 딱 잘 페르소나가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 단적인 그냥 저의 디자이너 출신으로서 그냥 드리는 피드백인데, 까만곰이 엄마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넘겼는데 목적 주제부터 엄마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자신의 꿈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내부적인 요인, 외부적인 요인, 위로와 용기. 이거 부는데 엄마는 어디 갔지? 근데 이거 엄마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나는 엄마고 나는 10년차 연애를 했고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내 안에서 뽑은 건데 나중에 가서 목적이랑 주제 때문에 저 엄마라는 거 꼭 빼도 돼요 하는 순간 그럼 뭐야 앞부분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럼 내 안에서 새로운 걸 다시 뽑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뒤로 갈수록 엄마가 그냥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포인트 같거든요. 엄마가 빠지면은 굳이 지혜님한테 그 얘기를 왜 듣지? 그래서 저는 엄마라는 페르소나가 더 주제에 들어가서 나를 기억하기 쉽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볼 때 내 엄마와의 관계가 생각나고 혹은 내가 엄마가 없는데 까만곰한테 내가 엄마한테 못 받았던 거를 느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엄마로서 고이고이 접은 꿈은 구겨지지 않아 얘들아 나 그렇게 말하는 엄마 곰이었으면 좋겠어요. 까만 곰이. 그래야 차별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빼버리는 순간 곰돌이 푸보다 인지도가 적은 까만 곰이 곰돌이 푸가 하는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 목적이랑 주제에 엄마를 더 추가하세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혜님 완벽해지세요. 벌써 완성품을 갖고 오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저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결과물 냈어요를 보여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했으면 저랑 안 하죠. 그래서 여기는 저한테 피드백을 갖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금까지 했던 거에서 디벨롭해서 뭔가를 만들 사람이 저는 필요한 거거든요. 아니면은 엄마 어릴 적에 이런 일이 있었다? 칸만 추가돼도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어. 부러우면 너도 해. 아니면 딸이 엄마 이런 애가 있어. 그러면 부러우면 너도 해라고 대답하렴. 이런 느낌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한번 바이럴 터져가지고 막 공유됐다가 잊혀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기억에 남아서 이 사람이 까만 곰이니까 다시 찾아오는 툰이 되는 거예요. 캐릭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까만 곰이 조금 더 엄마스러움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지엔이 너무 잘하셨어요. 스토리텔링도 할 줄 알고 그림도 그릴 줄 알고 그러니까 컨텐츠 제작하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이제 뾰족해져야 되고 사람들이 기억에 남는 브랜드가 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로 책도 만들고 할 수 있거든요. 해야 될 거는 페르소나, 목적, 컨텐츠가 한결같아야 돼요. 그리고 납득이 돼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다원예술가, 죽음을 그리는 퍼플 아티스트입니다. 죽음이라는 주제는 제게 너무나 어릴 때부터 가까이 있었기에 그로부터 생긴 트라우마와 상처, 불안과 아픔을 앞으로 내가 만들어갈 브랜드의 역사로 의미 있게 건강하게 풀어내고 싶었던 욕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 나와 비슷한 누군가를 위해 3년 동안 이것은 유언장입니다. 책을 독립출판한 후 북토크에 참여하기도 하고 초등학생 혹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죽음 소통 클래스를 열기도 하고 마포 FM이라는 지역 방송국에서 라디오를 만들며 커피 한 잔 죽음 한 모금이라는 코너를 기획해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럭키드로 같은 한 해였습니다. 죽음을 주제로 4회차의 단독 강연의 기회가 생기고 지원 사업에 선정돼서 시중의 죽음 콘텐츠와 상품을 연구할 수 있는 지원을 받고 10대부터 90대까지 일반인 분들을 대상으로 죽음을 인터뷰하는 경험이 파도처럼 몰아쳤던 한 해였죠. 이때의 경험들은 제게 퍼플 아티스트가 그려가는 죽음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구나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2022년에는 죽음을 주제로 한 행사를 기획하고 직접 만든 협찬 제안서를 기반으로 두 군데 기업에서 협찬 약속을 받으면서 공공기관, 기업, 개인이 모두 함께 죽음을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엿보기도 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기억될 수 있기를, 죽음과 관련된 다채로운 가이드를 제시하는 브랜드로서 존재할 수 있기를, 궁극적으로 편안하고 다채로운 죽음 소통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브랜드로 살아가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죽음을 주제로 사람들과 소통할 때 가장 눈이 빛나고 즐겁게 웃는 죽음을 그리는 퍼플 아티스트의 브랜드 기획, 과거와 현재의 성장 이야기였습니다. 재현님
근데 네. 지금 재현님은 미션을 완전 잘못 이해했어요. 저는 자기소개를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브랜드 기획을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나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고만 6분을 썼어요. 그리고 정작 제가 준 페르소나 목적 콘텐츠는 2분을 썼는데 그 2분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저 이렇게 완성된 사람이에요를 찾는 게 아니라 전 이제부터 저랑 만들어갈 사람들을 찾는 건데 그 전에 저 이렇게 이런 거 해왔으니까 저 인정해 주세요 밖에 안 들려요. 나 이렇게 했으니까 나 퍼플 아티스트예요. 그러면 퍼플 아티스트 알아서 하세요. 5, 6분짜리 자기소개를 나 또 들었어. 지난달에 해야 되는 거를 지금 해왔어요.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게 없어. 그래서 들은 생각은 드로마이 브랜드 시즌 1을 보고 내가 갖고 있는 걸 변화시키려고 고민한 흔적이 있나? 그냥 지금 나를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넣은 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나는 완성돼 있고 앤드린이 만들어 놓은 이론에다가 나를 이렇게 껴놓고 갖고 온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앞부분 사람들을 들으면서 제가 이런 콘텐츠 만들면 좋겠다라는 게 막 떠오르거든요. 근데 요거는 네네. 하던 거 열심히 하세요 라는 말밖에 해줄 수가 없어. 재현님은 내 거를 많이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들어갈 데가 없는 느낌이라. 이제부터는 나는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듣게 만들 거며, 어떻게 공감할 거며, 여기서 나한테 뭘 가져갈 거며, 나를 어떻게 소비하게 만들 거며 라는 기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소비되고 있어요. 끝. 근데 우리는 지금 사람들한테 소비될 수 있는, 왜냐면 나는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니까 소비돼야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페르소나 목적 콘텐츠를 다시 설정해야 될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럼 거기 안에서 소재도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소재가 뭐가 될지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완전 조금 많이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이걸 어디서부터 다시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근데 제가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다시 해봅시다. 그리고 앞에 PPT 다 필요 없어요. 이번 PPT 만들지 말고 페르소나 목적 콘텐츠 그냥 딱 깔끔하게만 뽑아요. 그건 제가 한 번 더 봐드릴게요. 그리고 그게 하나로 연결돼서 우리가 납득이 가게. 재현님한테 눈길이 가는 이유를 제가 생각해봤거든요. 젊은 사람이 죽음을 얘기해서 눈길이 가요. 웃어서 눈길이 가요. 젊은 사람이 웃으면서 죽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되게 후크 포인트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내가 정신과 의사 선생님한테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지, 혹은 좀 더 나이 들으신 분들, 그분들한테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왜 이 사람한테 듣고 싶을까? 하는 그런 차별성. 안녕하세요. 우리의 농촌은 안녕할까요? 농사짓는 한의사 이현항입니다. 저는 수능도 5번 받고 한의사고 예전에 또 자폐에 한참 빠져있을 때도 있고 이런저런 이력이 있는데 이 시대에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농촌 소멸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촌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일단 3가지 주제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건강의 의학적 정의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농촌은 건강할까요? 안녕할까요?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농촌은 일단 너무 나이가 많습니다. 고령화가 심각하고요.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간 지 좀 됐고요. 정신적으로는 수익 악화가 매년 더 심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유입은 점점 줄어들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농촌의 문제는 노동력이 없습니다. 저희가 같이 일을 해보면 평균 나이가 70대가 넘고 한 60대 후반이면 막내를 맡고 계세요. 근데 제가 또 재밌었던 점은 이번에 상진이를 데리고 왔는데 막상 도시에 일자리가 없다는 게 저는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저는 오히려 농촌에 와서 인스타나 유튜브를 통해서 직접 판매를 할 수 있으면 농촌이 충분히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적은 농촌을 살리고 또 서울에서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농촌이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제시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농사짓는 한의사 이현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항이 근데 이 넥스트트렌드를 왜 하신 거예요? 저는 다양한 매체에 노출을 시키는 것 자체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거 같이 느껴졌어요. 현항님은 넥스트트렌드가 되고 싶은 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이거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넥스트트렌드가 될 필요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건 퍼스널 브랜드 기획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지금 뭘 하고 싶어 하는지는 너무 알겠거든요. 지금 이걸로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 지원 이런 걸로 지금 이 PPT로 그대로 말하잖아요. 그럼 합격할 것 같아요. 잘했어요. 농촌으로 넘어간 한의사,
농사짓는 한의사 이게 되게 재밌어가지고 풀어질 것들을 기대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다른 사람이 이걸로 그냥 해도 요 PPT에서 네네. 한의사 얘기만 딱 빼버리면 나머지 네네. 얘기로 다른 사람이 해도 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넥스트도로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이 사람을 어떻게 브랜딩을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펄스널 브랜딩이 필요 없는 사람인데 네네. 귀농 그리고 농촌 살리기 이렇게 프로젝트가 돼버리니까 퍼스널 브랜딩 프로젝트 같은 느낌은 들진 않아요. 네. 거의 약간 다큐멘터리 시리즈 만들 것 같아. 네네. 아, 네. 이해했습니다. 지금 현황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다음 미션 오기 전에 한 번 피드백을 따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넥스트 미션에 열심히 진행이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BA 플러스 ABA 나를 도와줄 길라잡이 오지은입니다. ABA라는 것이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제공하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심리치료의 한 분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발달장애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의 비전은 때로는 자폐고자입니다. 자폐라는 한자어를 풀어보면 자신에게 갇혀보자, 자신에게 몰입해보자라는 의미를 번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남들만 의식하느라 아니면 남들과 비교하느라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사실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길 갈망을 하지만 용기가 없거나 아니면 그 사실조차 조금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아차림을 좀 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자폐증 구성원을 가족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넥스트 앤드류에서 책을 만드는 것을 전제로 목차를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 봤는데요. 일단은 제가 저의 인생에서의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좀 호기심을 자극을 하고 동기부여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일단 제 인생이 저의 틀이 계속 깨지면서 넓어져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제목들을 조금 살펴보면 제가 한국에서는 영재 소리 듣다가 영국 가서는 빵점 맞는 느린아이가 되었기도 하고 조금 외국 체험을 하고 나서는 한국 사람들 너무 불쌍해 라는 생각으로 막 사람들을 바라봤다가 그 안에서도 되게 가치 있게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서 이게 저의 오만이구나 라는 그런 정말 생각이 깨짐이 생긴 적도 있고 부지에서 그냥 아래인이 미국의 한 도시인 줄 알고 갔다가 왕족과도 일을 해보고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하고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기도 하고 저는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해외로 나갔는데 그때 이제 해외에서 얻은 자아 성찰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사람들이 좀 통합적으로 나를 알고 위하고 남을 의식하면서 저처럼 좀 자유로울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배울 점은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아요. 저는 지은님 디자이너가 아닌데 디자인을 막 잘해야 되고 그림을 그릴 줄 모르는데 인스타툰을 하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지은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뚜렷한 전문성 같아요. 또 좋은 점은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사람들이 이런 게 필요하다 니즈를 자기 경험을 통해서 말해준 것도 되게 좋았고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결과가 나온 게 좋은데 인플루언서라는 게 꼭 인기가 많고 막 사람들에게 뭐 사랑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 분야에서 이 시장에서 내가 영향력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해주는 말이 영향이 가면 더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할 필요는 없고 지은님은 글로써 컨텐츠를 만들어가는데 조금 더 집중하게 될 것 같은데 브랜드 기획을 때로는 자폐해보자 메시지 좋거든요. 지은님이 조금 해결해야 될 문제는 내가 좀 더 보여야 돼요. 지은님은 그 지은님의 전문성이랑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 이런 것들에 좀 자기가 가려져 있어요. 조금 더 나만 할 수 있는 왜 나여야만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심어주는 키워드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왜냐면 앞쪽에 계셨던 분들은 자기를 꾸미는 게 너무 많았고 근데 지은님은 오히려 반대로 꾸미는 게 너무 없어요. 왜냐면은 요거 그대로 누가 갖다 베껴도 지은님 건 줄 모를 거잖아요. 너무 좋은 컨텐츠인데 이거를 굉장히 잘 포장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대중적으로 푸는 거에 대한 많은 고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컨텐츠를 만들 때 오지은이라는 사람이 조금 더 추가됐으면 좋겠어요. 페르소나에서. 네, 저는 킹스맨 연애 학교장 박영채라고 하고요. 남자들에게 사랑을 돌려주자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30살 모태솔로분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와의 친밀한 관계를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계시더라고요, 모태솔로분들이. 한국 남자 연애 시장이 지금 이런 두려움들을 이용해서 레드필이라는 이론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은 어차피 하대해야 되는 존재고, 남자는 여성에게 지지를 받아야 되고, 남자는 무조건 바람을 펴야 된다라는 존재라는 사상이 퍼지기 시작했고, 또 그 사상에 사람들이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알파메일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산다. 연애는 무조건 많은 여자랑 다양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사상이 퍼졌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상에 누군가가 잠시만요라고 외칩니다. 이 누군가의 이름은 박멀린입니다. 박멀린은 남자들의 연애를 도와주는 연애 코치고, 이 사람의 니시는 정장, 니트, 영국식 차, 그리고 심리학 책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연애를 두려워하고 여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저의 이야기예요. 저는 연애가 무서워서 연애에 대해 잘 알고 싶어서 2년 동안 에버랜드에서 연애를 공부했고, 여성에게 300번 가까이 까여봤어요. 연애 강의에 1,000만 원 넘게 사용을 해봤고,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남성들을 돕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남자들의 자존감 높은 연애를 돕습니다. 이게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연애에 어려움을 겪는 남성들에게 솔루션과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해서 자신만의 예쁘고 현명한 여자와 행복한 연애를 하게 돕는 것이 저의 미션입니다. 게으르님이랑 영채님의 차이는, 게으르님은 되게 자기한테 어울리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스럽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페르소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피드백이 없었는데, 저는 영채님은 우선 얘기하고 싶은 게, 남의 얘기하느라고 3분을 썼어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저는 영채님이 재밌었던 이유가 그 알파메일, 그리고 되게 앤드류 테이트 같은 사람들이 이분법적인, 그리고 남녀를 주로 나누고 그런 막 굉장히 강한 남성의 모습으로 막 연애를 막 얘기하는 컨텐츠가 많이 소비되고 있는 시장에서 되게 부드러운 사람이 여성을 배려하면서, 그리고 현명한 여자를 만나는 법, 그 에버랜드에서 연애를 공부했고, 전 이런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박멀린 이 사람은 굉장히 알파메일 같은 이미지란 말이죠. 영국 차를 왜 마시고 정장 니트를 왜 입고, 본인이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페르소나는 너무 그 앤드류 테이트과인데, 너무 레드필과인데, 그리고 코치라는 말도 너무 권위적이야. 차라리 연애 알려주는 친구, 약간 교회 오빠 이미지, 차라리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이제, 아 나도 연애는 하고 싶은데 막 레드필 코리아 컨텐츠는 너무 보기 부담스러워,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들이 맞는 것 같긴 한데 너무 부담스러울 때 찾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시장을 노렸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정확히 말하면 영채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영채님스럽지가 않아요. 자기 얘기할 때 너무 그게 차별성도 느껴지고 자기만의 것들이 나올 것 같았는데, 지금 가져온 거는 근데 중간중간 이상한 게 좀 섞여 있다는 느낌? 컨텐츠 방식이 너무, 풀어내는 방식이 너무 영친인스럽지 않아요. 킹스맨이라는 단어도 지금 말한 페르소나 목적과 어울리지 않아요. 나가셨네? 상처받으셨나? 어쨌든 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화백입니다. 저의 퍼스널 브랜드는 뿅뿅뿅뿅뿅인데요. 그 전에 키워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 키워드는 대화, 의미, 폭발력입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왜 나오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드로우 앤드류님께서 1차 면접 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회자라는 주제 아래 가지고 올 수 있는 키워드를 3개 더 찾아오세요. 그래서 대화, 의미, 폭발력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대화를 다채롭게 할 수 있는 진행자입니다. 왼쪽에 있는 영상은 체육대회 진행을 가져온 건데요. 좀 흥겹게 대화하는 영상을 가져온 건데 생략을 한번 해보겠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영상은 정책 관련 컨퍼런스 행사 영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중한 분위기에서 인터뷰를 하는 영상인데, 이런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행사에 담긴 진정한 재미와 의미, 이 배기가 꺼내서 심어드릴게요 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미 그 특별함을 갖춘 행사가 웃기기만 하다가 남는 게 없어져 버리는 것도 아쉽고요. 그리고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이 늘 하던 대로 해서 아무 기억도 안 남는 행사가 되어버리는 것도 너무 아쉽더라고요. 사실 주최 측에서 공을 들여서 준비한 행사를 청중들이 잘 떠먹을 수 있게끔 좋은 숟가락이 되어주는 것이 진행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만드는 컨텐츠를 보면서 사람들이 저의 진행 속에서 재미와 의미가 녹아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를 위한 꿀팁들도 얻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생각을 해봤을 때
1번 경험담을 알려줄게는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되고 나니 열리는 세상. 이런 것도 역시나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저는 제가 이 업을 계속하게 되면서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비주얼을 신경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게 마음에 들었고요. 끊임없이 말을 조리 있게 하는 법을 고민하고 연구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런 것들을 되고 나니 열리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나머지 3번과 4번은 제목 자체가 전부를 설명하는 것 같아서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콘텐츠의 주제는 크게 3개입니다. 행사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진행자를 알아보고 있는 사람들의 유입을 시도하고요. 꿀팁들을 통해서 말을 조리 있게 하는 방법, 진행자라는 이 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유입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행사 브이로그는 어떤 특별한 사연, 특별한 맥락을 가진 행사의 경우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 무빙워터님의 익스플레인 영상들을 레퍼런스로 삼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소재로는 일반인과 직원들, 그리고 결혼과 연애관을 엮어보고 싶다는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미션은 뭐였냐면 이미 뽑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이런 가치 있으니까 나 뽑아줘요가 아니라 그건 이미 전에 우리는 입증이 된 사람들이 여기 모인 거 12명. 나는 어떻게 대중한테 내가 어필할 것인가, 팔 것인가,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드로우마이 브랜드를 제가 보고 페르소나 목적, 그 브랜드 기획을 잡으라고 한 건데, 지금 백이님은 그걸 제일 딱 깔끔하게 해오셨어요. 제가 말한 대로.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피드백은 컨텐츠에서요, 주제 소재에 약간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앞에서 키워드 뭐였죠? 대화? 의미 폭발력이었습니다. 대화, 의미, 폭발력, 이게 주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주제가 대화고 근데 의미가 좀 애매해요. 폭발력은 자신감이라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제를 다른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주제가 있고, 그 안에서 파생되는 인스타그램 관리하는 법, 뭐 블로그 글 쓰는 법, 제목 짓는, 인스타투 만드는, 이런 것들이 소재예요. 그걸 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관계 디자이너 리디아입니다. 저는 1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덕분에 죽음에 대한 생각과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는데요. 가족으로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참 많았는데, 이때마다 질문할 곳이 없어서 당혹스러움과 막막함, 그런 감정들을 느꼈고요. 또 그러한 과정에서 내린 선택에 대해서 후회와 죄책감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곧 찾아올 상실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파도처럼 저에게 밀려왔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출산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하는데 누구나 겪어야 하는 이 죽음을 왜 준비하지 않을까, 그리고 말하려 하지 않고 알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던 저는 죽음 준비 지도자라는 과정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죽음학에 대한 공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또 이 시기를 지나면서 죽음의 좋은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요. 지인들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저를 찾고 제가 가진 경험과 이야기를 나눠주면서 정말 이 이야기가 세상에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우리가 리빙과 다잉이라는 하나의 선상에서 무수한 관계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살다 보면 나보다 먼저 상실을 경험한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그 방법을 몰라서 내가 맞다고 생각한 방법으로 위로를 했다가 오히려 그 사람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을 위로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분들, 내가 가진 이 마음의 진심을 표현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죽음을 앞둔 사람과 그 가족들, 죽음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을 위한 컨텐츠를 만들고자 합니다. 제가 가진 가치를 키워드로 정리를 하면 사랑, 죽음, 관계이고요. 이것의 주제로 편지, 애도, 소통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슬퍼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또 개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그 관계의 갈등으로 인해서 죄책감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지속적 애도 장애라는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를 통해서 그로부터 조금 더 자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네, 지금까지 삶과 죽음을 사랑으로 연결하는 관계 디자이너 리디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기억으로 좋았던 거는 관계 디자이너라는 말이 되게 좋아요. 저는 이걸 하는 순간 나도 필요하다, 이 사람 라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뒤로 갈수록 너무 죽음에만 포커스가 돼 있어서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컨텐츠 보통 3개를 뽑으라고 하거든요. 그 밑에서 다양한 소재들 뽑아서 우리는 무한대로 컨텐츠를 만들 수 있어요. 한 3개 정도 주제를 뽑으면은. 저한테 드로앤드루는 이제 자기개발이란 주제가 있죠. 브랜딩, SNS 마케팅. 그래서 그 3가지 안에서 다양한 소재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디아님은 그 컨텐츠 섹션에서 어떤 게 나왔어야 했냐면 사랑, 관계, 죽음 요 주제 3가지, 그리고 그 밑에서 사랑에서 나올 수 있는 수많은 문제점 혹은 어려운 점들, 사람들의 니즈 이런 걸로 소재를 엄청 많이 뽑아오고 관계에서 문제되는 것들, 뭐 친구 관계, 가족 관계, 그 사이에서 나오는 수많은 그 관계에서 있는 것들 소재로 담을 수 있고, 죽음을 준비하는 곳에서 나올 수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 가지고 정말 다양한 컨텐츠를 뽑으면서 문제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될 가이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역할로 포지셔닝 할 수 있겠다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요 페이지를 가지고 앞뒤를 조금 바꿔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조금 더 나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그 페르소나를 조금 더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나는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봤으면 좋겠는가? 관계 디자인하는 거 너무 좋고 생소하고 차별성 있고 특이하고 거기에 딱 맞게, 목적에 맞게 그래, 사랑, 관계, 죽음 요거 너무 좋고 그걸로 콘텐츠를 무한대로 뽑을 수 있다. 그거 있거든요. 브랜딩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하고 있으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나이키가 막 우리는 스포츠 브랜드입니다 막 이렇게 안 떠들잖아요. 스포츠 용품을 만들잖아요. 저거는 스포츠 용품 브랜드구나, 우리가 그냥 인식하는 거죠. 내가 굳이 주저에 저는 이런 경력이 있고요, 이런 거 있고요, 그런 거 아니고 내가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 자연스럽게 내 컨텐츠에도 녹아나야 되고, 그리고 그게 나의 이걸 만드는 이유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걸 자연스럽게 납득이 돼야 되고. 네, 안녕하세요. 드로우 티모시의 김시현입니다. 저의 중심 메시지, 지구 어디라도 앉을 곳은 있다를 먼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해군에서 복무를 했는데요. 감사하게도 군함을 타고 세계 일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막내라서 그랬을까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군 생활로 인해서 이 넓은 세상에 내 몸 하나 편히 쉴 곳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구의 절반을 지날 즈음에 세상은 저에게 눈부시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이면 눈부신 태양을 등진 고래가 수평선을 무대 삼아서 춤을 추었고, 점심이면 수십 마리의 돌고래와 나란히 푸른 수면 위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연보라 노을과 함께 반짝이는 별들이 수줍게 인사했는데 5개월의 항해 내내 세상은 저에게 멍하니 앉아 쉴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전시된 사진, 그리고 제가 이제 올리고 있는, 그리고 제가 소개하는 그런 사진들은 어떻게 찍었는지 여쭤보시는데요. 그런데 저는 여행을 다니다가 우연히 마주친 순간을 그냥 카메라에 담았을 뿐입니다. 의도한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찍었기에 지금 이제 밑에 보시는 질문들도 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여행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그동안 세상에 맡겨두었던 질문을 꺼내오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여행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각 질문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답을 컨텐츠에 담고 다녀온 여행지를 한국으로 옮겨와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으로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그 브랜딩 기획할 때 좋았던 거는 내 페르소나 생각할 때 뮤즈라든지 아니면 나와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브랜드들을 생각하면 좀 아이디어가 나오긴 해요. 좋아요.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나머지 것들은 새로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신선한 게 하나도 없었고, PPT를 보여주는데 수많은 인스타그램에 이름은 모르지만 엄청 많이 봐왔던 여행 사진 계정들이 엄청 생각났어요. 그들과의 차별점은 뭐지? 저는 제가 시연님을 뽑은 이유는 지구 어디라도 앉을 곳은 있다라는 메시지가 되게 좋아서 거기서 뭔가 풀어질 게 있을까, 거기서 나의 차별성을 그리고 되게 많은 곳을 여행을 했고 항해하고 뭐 이런 얘기하고 많이 다녔고 이런 얘기 못 알아요. 뒤에 아무것도 안 쓸 거면. 자기소개 정확하게 해놓고 페르소나 목적 콘텐츠는 세상 평범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떠올려. 차별성 하나도 없고. 사진만으로 시연님 건지 구별할 수 있을까요? 보통 대중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는 김시연만의 거를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예술 같다는 거죠. 시연님이 하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그게 소비될지는 의문이에요. 그리고 그걸 보고 김시연을 기억할지는 또 의문이에요. 저는 그 전에 했던 여러 가지 이 재밌는 메시지, 그리고 경험했던 다양한 것들, 그 책에서 썼던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르게 또 풀까가 기대됐거든요. 근데 그냥 사진 올리고 받아가지고 여행 주제 정해가지고 하고 그거 다 지금 남들이 하는 거잖아요. 약간 굉장히 멋있는 포장지를 열었는데 안에 약간 내가 이미 엄청 많이 갖고 있는 머그컵이 들어있는 느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그냥 다 해서 하는 거면 이거 안 해도 돼요. 그거 안 해도 계정 팔로워는 많아질 수 있어요. 뭐 구독자 수는 많아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억에 남는,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퍼스널 브랜드가 되는 게 목적이거든요. 넥스트 드로앤드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여행 크리에이터가 되는 게 목적이면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시연님만의 기억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면 그 미션에서 그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많은 계정들이 떠오른다고 했잖아요. 그 계정 안에서 시연님이 다룰 수 있는, 누가 봐도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리서치도 되게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만 할 수 있는 거, 나한테 뽑아낼 수 있는 거, 그거 더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일은 작업 치료입니다. 작업 치료란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인데요. 그럼 저 작업 치료를 잘하느냐 물어본다면 이렇게 지식도 쌓고 이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도 했고 상도 많이 받고 치료에 감동받아서 이런 손편지도 좀 많이 받아왔었어요. 작업 치료라는 직업이 사람들에게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익숙한 동화 신데렐라에 빗대서 제 브랜딩을 좀 스토리텔링 했고요. 장애인분이 신데렐라인 거고 저는 신데렐라가 원하는 일을 도와주는 요정 할머니인 거예요. 그래서 구독자들은 신데렐라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 하면서 좀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 왕자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브랜드 비전은 같진 않아도 같이 있고 싶은 가치 있는 당신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하는가 하면 장애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포기에 익숙해진 사람들, 노력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에는 당연히 장애인 분들도 포함이 되는 거겠죠. 제 브랜드에서 뭘 할 거냐 하면 포기했던 꿈에 이제 도전하는 과정들을 담고 성공하는 비법들을 제시를 할 겁니다. 그 결과 장애인 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도전의식 그리고 동기부여를 일으키고자 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갈 수 있는 컨텐츠 아이디어는 작업 치료로 활동에 도전하는 영상이 주가 될 것 같고요. 그 예에는 활동을 돕는 아이템 추천 영상 그리고 장애인 부모님이나 장애인 분들과 이제 토크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 진단을 가진 장애인 분들한테는 이로운 정보를 비장애인 분들에게는 인식을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좋은데요? 페르소나 목적 컨텐츠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누구를 위한 거며 이걸 내가 어떻게 도와주고 그래서 어떤 결과물을 내고 싶은지도 명확하고 이제 그거에 맞는 컨텐츠도 연결이 잘 돼 있죠. 요 세 가지 카테고리가 정해졌잖아요. 그 요거에 대한 소재를 이제 막 찾아야 돼요. 이 세 개를 가지고 한 진짜 영상 한 100개는 만들 수 있어야 돼. 한 100개가 뭐야? 100개씩 한 300개는 만들 수 있어야 돼.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송우님이 책을 쓴다면 어떤 책을 쓰고 싶어요? 저는 왜 뽑았냐면 되게 오랫동안 일하셨잖아요. 작업치료사로. 그들과의 있었던 에피소드들이 엮인 에세이를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저도 부모님만 허락을 해주신다면 그런 거를 담고 싶어요. 저는 사실 여러분 이 넥스트 드로앤드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을 유튜버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크리에이터로 만들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보다는 저에게 럭키드로우 같은 책이 나와서 그거가 여러분들의 명함처럼 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들어갈 컨텐츠의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여러분들이 막 저 같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인플루언서 될 거라는 저는 기대를 안 해요. 대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고 싶은 성취를 옆으로 이뤄갈 때 그에 필요한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해 나갈 때 저와 함께 책을 기획하고 써내러 가면서 여러분들의 그 퍼스널 브랜딩 해나가야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를 하든 뭘 하든 그 컨텐츠 방향성의 기준이 되는 책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막 유튜브 컨텐츠 만들 거다, 이런 인스타툰 만들 거다 이렇게 한 건 너무 좋지만 사실 이 프로젝트의 취지는 같이 책을 기획해서 각자의 책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스타툰을 엮어서 책이 될 수도 있고요. 블로그 글이 엮어서 그건 당연히 책이 될 수도 있고 유튜브 영상을 엮어서 책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죠? 책 보면은 목차, 그리고 목차의 소제목, 그리고 본문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를 인스타툰으로 그릴 수 있고 그거를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그거를 나와가지고 읽어서 영상이 되면 유튜브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나의 책 한 권이 나온다라는 걸 전제하고 이 페르소나 목적 컨텐츠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른이들을 위한 철학 테라피, 소년 철학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준비했습니다. 김누보라고 하는 페르소나를 만들었어요. 누보는 불어로 새로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형용사인데요. 김누보가 매일과 일상을 철학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소년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브랜드를 시작한 이유는 제 삶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흐리멍텅하고 지루하고 목적 없이 느껴졌었는데 프랑스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다양한 사람, 책과 대화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성장했어요. 그리고 삶이 완전히 활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귀국하고 엔트로폴로즈라는 와인바, 대화를 위한 공간을 만들었어요. 바를 찾아온 사람들이 철학을 통한 상담과 조언을 필요로 하는 걸 느꼈고요.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 조언자가 필요한 걸 느꼈습니다. 자신이 보는 김노보는 글을 잘 쓰고 설명을 잘하는 와인바를 운영하는 소년 철학자예요. 대화를 굉장히 편하게 여기고 내추럴 와인을 좋아하면서 4개 국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김누보는 철학 선생님이면서 와인 전문가이고 자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함께 한잔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김누보를 볼 때 삶이 막막해서 대화 상대가 필요할 때, 지혜가 필요할 때 찾고 싶은 친구 같은 선생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소년 철학을 경험하면 그래서 삶을 새롭게 하는, 성장하게 하는 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이미지가 제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의 썸네일인데요.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다음과 같아요.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 철학이라고 하는 건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나 자신에게 더 적합하고 알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삶과 내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 삶이 일치하게 될 거고,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년 철학의 가치란 자상함. 소년 철학은 자상하기 때문에 상담하듯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철학을 이야기해도 어렵게 하지 않고 상담하듯이 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의 철학 상담 이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고요. 똑똑하기 때문에 철학 지식을 전달하고 설명하면서 책을 출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북클럽에 오신 분들이 읽은 책들을 해설하는 소년 책방을 만들 수 있고요. 세계적인 석학과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년, 철학가 인터뷰 이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아함인데요. 와인 전문가, 인문학자이기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와인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인의 인문학 이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의 가치는 결국에 철학의 대중화 그리고 모든 이들이 고유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아무 상관없는 철학, 어려운 철학, 자기들끼리만 하는 철학 이런 건 아니고 일상적인 주제를 철학으로 다루는 그런 콘텐츠이기 때문에 대중화에 힘쓸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년 철학을 지켜봐 주시는 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철학은 라이프 스타일이다. 소년 소녀여 철학을 가져라. 그것이 너의 삶이 되니까. 지금까지 소년 철학 김영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